미분의 활용이랑 그다음에 적분 이렇게 해서 나갈 거고 그러면 오늘로 이제 미적 킬러는 다 끝나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투부터 해들어갈게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천천히 나가려고는 노력을 하겠지만 다 목표가 좀 다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또 템포가 빨라질 수 있어. 근데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볼게요. 네, 나의 조급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가보자고. 1번부터 진행을 좀 해보자. 1번. 그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부분이 미분과 적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있는데 미분에서는 그나마 좀 간단해. 우리 미분에서 본다면 이런 거잖아. 위치가 있어. 근데 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해버리면 속도가 되고 얘를 다시 미분해버리면 가속도가 된다. 요거죠.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자,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건데 물론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한다. 한 이 정도만 알아주면 돼. 미분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래프를. 그러면 이쪽 이 축은 당연히 시간에 대한 축일 거야. 그럼 세로축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세로축은. 세로축은 자 위치입니까? 속도입니까? 가속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죠? 세로축은 무엇에 대한 축으로 놓고 풀어야 되겠어? 라는 거야. 뭐에 대한 축일까? 일반적으로 푼다면 이렇게 아니구나. 자, 세로축은 뭐야? 속도에 대한 축이야. 우리가 이제 뭐 수능을 봤을 때 수능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항상 이 세로축을 속도에 대한 축으로 놓고 문제가 제시가 된다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거를 적분한다 하더라도 이 넓이 자체가 실제 움직인 거리 또는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만들고 싶으면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 1번 문제 이거는 수능 특강 문제야. 1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거든. 위치라고 하는 것이 위치에 대한 이식이 주어진 거지. 이식이 이 위치라고 하는 거가 시간에 따라서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해서 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근데 우린 얘를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뭐라고? 시간과 속도랑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타당하니까 이 주어진 위치 x를 뭘로 바꿔주는 게 좋아? 미분해서 속도에 대한 식으로 일단 바꾸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첫 번째 줄 있잖아요. 그 x는 이라고 돼 있는 거에다가 그냥 v는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미분한 결과를 써주자는 얘기야. 왜? 이게 더 문제 풀 때 타당하니까. 자 그러면 각각 미분해주면 될 거야. 그쵸?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얘가 전개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니까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4가 t가 0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식으로 나타내주고요. 됐니? 자 그러면 각각 직접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표현하고 나서 뭐 하자는 얘기야?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속도가 될 텐데 그럼 얘는 뭐야? 0일 때 값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4일 때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거는 시간이고 얘는 속도다.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구간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미분이라든가 적분 똑같아요. 미분이든 적분이든 간에 시간과 속도랑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위치에 대한 식을 속도로 바꿔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좋아. 만약에 적분 단원이면 반드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자 완성해서 그리면 될 거야. 그러면 봐봐 이제 이 속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속도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속도가 양수니까 속도가 양수다.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간다. 그럼 속도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뒤로 간다야.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이 속도가 그러면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은 거 사이는 속도가 0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 값이 바뀐다는 것은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여기서 여기로 바뀌거나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거니까 뭐를 얘기하겠니? 바뀐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바뀐다는 것은 아니 너네 알잖아. 그치 지호야. 뭐야?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상황은 속도가 0일 때를 말한다. 그러면서 부호가 바뀌는 그 상황을 말하죠. 그럼 이때는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방향 바뀐다. 그리하여 지금 이와 같이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딱 이렇게 되는 요때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 이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을 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속도랑 관련된 그러한 미분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1번은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지고 2번 문제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표현할 수 있구나. 참 문제를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온 이후에 얘와 같은 표현을 써서 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 지금은 최근에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정형화된 그런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어디냐면 거기 주어진 극한식 있잖아. 그거 한번 네모쳐 놓으세요. 이거를 0 플러스인데 자 얘를 네모쳐봐. 이 식 두 개를. 그리고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얘를 해석해보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그냥 h가 0이었다라고만 한다면 걔를 뭐라고 하니? 미분계수의 정의 f'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h가 0 플러스니까 f't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t에서의 우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우미계라고 할게요. 우미계. 우미분 계수. 우미계. 그럼 얘는 뭐겠어? 당연히 t에서의 좌미분 계수겠죠? 좌미계죠. 그럼 우미계랑 좌미계를 곱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값이 0이거나 아니면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함수가 절대값 함수야. 절대값 함수는 x축 아랫부분이 위로 꺾여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이런 식으로 이게 fx예요. 그러면 절대값 fx라는 것은 이 x축 아랫부분이 꺾여 올라가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이러한 꼴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아니 높이가 다르지 않냐. 근데 그거 좀 신경 쓰지 말죠. 내가 이거 종이 때문에 그렇게 쓴 거니까. 그러면 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 됐지. 자 그러면 절대값 fx 이렇게 생겼어. 맞죠? 자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첨점이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미분이 불가능한 거니? 뭐라고? 복화수 하지 말고 왜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렇죠. 좌미계랑 우미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잖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없는 거라고.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르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뭐 여기는 x제곱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놈은 뭐 이 x다.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함수는 0에서 연속이지만 0에서 미분이 불가능했다고. 왜? 미분에서 0 대입한 값이 서로 다르니까. 그 말은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좌미계랑 우미계가 서로 같아야지만 미분이 가능한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값에서의 좌미계는 즉 왼쪽의 미분값은 음수거든요. 근데 오른쪽 미분값은 양수잖아. 그럼 미분은 불가능해. 하지만 얘는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우미계랑 좌미계를 곱한 게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자 이때는 좌미계랑 우미계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인 거니? 이거 0보다 작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왼쪽에는 증가하니까 미분값 양수고 오른쪽은 음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 몰라도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잖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좌미계랑 우미계랑 서로 값이 같다는 거야. 그럼 얼마로 같겠니? 접선 기울기 0이니까 0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좌미계 곱하기 우미계가 0이 되는 상황인 거야. 아, 등호인 상황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F'H-랑 F'T라고 할까요? F'T 플러스를 곱한 게 0보다 작은 상황인 거고요. 얘는 자리가 없다. F'T-랑 F'T 플러스의 곱이 0이 되는 상황이라고.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로 바뀌었으면 얘는 배제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은 여기를 말하는 거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 그러한 첨점이거나 아니면 미분값이 0이 되는 상황을 얘기했던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놈을 찾으라는 얘기는 결국 좌미계랑 우미계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그것은 첨점 또는 극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얘도 극점이잖아. 그럼 결국 뭐야? 극점이 되는 t값을 구하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아, 극점이 되는 t의 값을 구하겠다. 이게 이 문제였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결국 ft라고 하는 것은 x는 t라는 놈이 두 함수랑 만나는 점에 대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fx가 한 놈이 이렇게 생겼고 다른 놈이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x는 t라는 선을 그었을 때 얘랑 얘가 만나는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거리는 무조건 양수거든.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 ft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두 값을 뺀 거에 절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인데 t를 대입한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를 말한다. 이게 요 2번이죠. ft가. 됐어요? 다시 ft라는 것은 결국 x는 t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x는 t는 y축의 평행인 선이니까 걔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함수 값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t를 대입한 두 값의 차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놈은 4차 함수의 절대값이 되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꺾어 올린 그래프를 그려서 이놈의 x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파악은 됐을 거야. 근데 문제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막상 풀다 보면 이게 딱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좀 지저분한 꼴이 되거든요. 막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해 공식도 써야 됩니다. 네, 자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다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해되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는 뭐 내일 또는 언제든 간에 다시 한번 복습해서 정답이 안 나오면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의미 파악은 중요하니까 이거 해석하는 거 중요하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충분 조건 표시예요.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미분값이 어때야 되는 거니? 증가한다는 것은 증가한다. 미분값이 증가한다. 미분값이 이거보다 크다? 크다? 크거나 작다. 아니 크거나 작다. 그쵸? 등호 있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등호가 포함된다는 거죠. 증가한다는 것은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증가한다는 것은 크거나 같다. 이거고 물론 역은 반대예요. 미분값이 0보다 커야지만 증가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거의 반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안 나오거든.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와. 증가할 조건 이렇게 나와. 그럼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함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등호 있어야 됩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4차 함수 fx가 있었는데 그놈을 미분했더니 미분된 놈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래요. 미분했더니 근데 그놈이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는 감소했다. 여기까지는 감소한 거고 그 다음에 2부터는 증가했더라. 그러한 A, B에 대한 조건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얘는 지금 F'X예요. fx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럼 F'X는 어떤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F'X니까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디를 말하냐면 이게 여기가 F'X가 0 되는 이 값이잖아. 그치? X축이. 그럼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야? 이 X축에 아랫부분에 함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F'X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가 2부터는 증가한 거니까 증가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함수가 이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요 축이랑은 만나도 상관은 없는 거야. 등호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요. 이 f'x를 봤더니 마이너스일 때 0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지나야 된다고. 그럼 이제 결론은 난 거죠. 이 점을 지나면서 3차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야. f'x를. 그런데 그 f'x가 요 영역과 요 영역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는 함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겠니? 마이너스에서 함수가 어찌 돼야 돼?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얘를 접해야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나버리면 영역을 벗어나잖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치? 얘들은 무조건 요 닭장 속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마이너스 1에서는 접하는 3차 함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이러한 상황이면서 그 다음에 2부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함수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구간에서는 항상 0 이하고 이 구간에서 항상 0 이하가 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요. 21번 문제는 다 이런 문제였어요. 전부 다 4참수이지만 사실 3참수야. 그거의 미분 문제였고 그거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런 조건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문제였어. 근데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너무 이게 말이 나오다 보니까 형태가 좀 바뀌어서 이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좋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나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중요한 문제야. 자, 이제 이거를 그럼 수식으로 한번 옮겨보자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그러한 특징을 얻어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여기에요. 1번. 두 번째는 여기죠? 여기. 2번. 세 번째는 여기야. 3번. 자, 1번에 의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f'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니까. x 플러스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땡땡땡 꼴인 걸 알 수 있고 그 얘기는 이미 x 플러스 1 하나가 있으니까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운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빵이었다 라는 걸 1번에서 알 수 있어요. 2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거잖아요. 증가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니까 뭐라고? 미분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0까지는 감소하기 위해서는 0을 대입한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걸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당연히 3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2부터는 증가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한 값이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끝났어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B를 A가로 바꿀 수가 있다야. 그러니까 이 놈은 이제 다 뭐야? A에 대한 식이 된다고. B를 A로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집어넣어주면 부등식이니까 뭐가 나오겠니? 그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넣기 때문에 이게 다 A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자, 문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치수니까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가 이거니까 a-1의 제곱인 거고 우린 여기서 a의 범위를 구했다. 그러니까 제한 범위를 알고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 문제의 구조입니다. 자, 문제 구조는 그렇게 간단해요. 어렵진 않아. 단 주의할 점은 일단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다면 그것을 수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프적 해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거였어. 그게 요 3번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죠? 자, 오늘 끝까지 다 못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각각마다 정답까지는 도출을 못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뭐 1시간에 한 3문제 정도밖에 못 풀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거의 다 풀어주는 포인트만 찍으면서 갈게요. 문제 주는 포인트만. 자, 4번 문제. 4번. 일단 4번 문제는 저 해설지 보지 마세요. 해설지 보지 말자라고 써놓으세요. 4번에. 그러니까 이건 출처는 보면은 가형 문제야. 그러니까 이과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설은 이과적 해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식이 중간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 선생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해설서 보지 마시고 하지만 문과식으로 풀어보자고. 자, 실수 m에 대해서 0,1을 지나고 기울기 m이 직선이 있대. 그냥 이거죠? y는 m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곡선 y는 3차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 서로 만난다. 서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fm이다. 만난다. 그 교점의 개수가 fm이었다. 근데 그 fm이 음의 무한대부터 a까지 그 fm의 교점의 개수가 연속이 되는 그러한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는 항상 그래프죠. 항상 교점 개수는 그래프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한다면 이놈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같다거든요.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 그림을 그리면 돼. 그럼 보자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은 mx 플러스 2라는 식을 세울 거라고. 자, 다시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차이를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그냥 예를 드는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은 5x 플러스 k 라고 되어 있어. 교점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풀죠? 상수항에만 x가 아닌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근원만 남겨놓고 다 넘긴다고요. 그럼 이거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왼쪽 걸 따로 그리고 오른쪽 걸 따로 그리면 안 되고 5x를 왼쪽으로 넘겨야 된다고. 그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주어진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k가 될 거고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k 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이과 애들은요 똑같이 이렇게 풀어요. 이과 애들도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K가 상수항에만 있는 미지수였잖아. 근데 여기는 이 M이 X에 있는 미지수라고, 상수에 있는 미지수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과이들은 이렇게 풀어요. 일단 똑같아요. 2를 넘겨.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은 mx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 문자가 두 개잖아요. x랑 m. 그럼 어떻게 하냐면 x로 아예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x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1은 m이다라고 갖다 놓고 이 그래프를 그려버린다고. 근데 우리 이 그래프 못 그린다는 거잖아. 문과 학생들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과 애들은 이렇게 풀어요. 이과 애들은. 왜? 이 그래프 배우는 걸 배운단 말이야. 걔들은 초월함수를 미분하거든요. 그쵸? 우리는 다항함수만 미분하잖아요.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나오면 안 돼. 국유제. 이과 문제인데. 자,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자, 이제 문과 애들은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야. 문과 애들은. 자, 까지는 인식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풀어보자고. 그러면 자, 왼쪽 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거를 미분해 봅니다. 자, 요놈을 미분해 봤더니만 3x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아, 이 함수의 그래프는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 극값을 갖는 함수네요. x에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8 빼기 12 빼기 1 마이너스 5 나오네요. 그럼 얘는 이거랑 이거를 극점으로 갖는 그러한 3차함수니까, 자, 이렇게 생긴 3차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근데 그거랑 그 다음에 얘 뭐라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그게 이 fm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fx라고 하는 것은 이 m이 정형인 거예요. 그러면 음의 무한대라는 얘기 뭐겠니?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인 직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면은 아, 이런 직선인 거고, 그럼 교점의 개수는 하나잖아. 그러면 m이 음의 무한대일 때는 이 함수값은 1인 거야. 교점 개수가 그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하더라도 교점 개수가 계속 하나가 될 거라고요. 맞죠? 그럼 그러다가 얘가 중간에 교점 개수가 하나가 아닌 게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되는 거냐면 계속 교점 개수가 계속 하나였단 말이야. 계속 하나인데 얘가 여기랑 이렇게 접하는 순간 교점 개수가 2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죠? 그럼 그때가 불연속인 거라고. 즉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부터는 계속 이 기울기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속 교점이 하나야. 그러다가 딱 접할 때가 교점이 2개야. 그러면 결국 이 A가 최대가 될 때가 바로 이때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얘는 접선의 방법이 3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은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얘는 뭐에 대한 문제니?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의 문제인 겁니다. 이 기울기 모른단 말이죠. 또는 접점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선은 사실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곡선 밖의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접선을 묻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곡선 위의 접점을 t, ft, 즉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이제
여기서의 접선식을 구해서 그럼 y는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6t 곱하기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1 됐죠? 곡선 박비정수의 접선식을 구한 다음에 0,0을 지나니까 걔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x에도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어주면 뭘 구할 수 있어? t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t값을 구했으면 점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두 점 간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바로 a가 되는 거다. 좀 약간 짜증 날 거예요. 문제 막상 풀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과 문제였으니까. 이과 문제가 좀 쉽진 않아요. 좀 쉽진 않은데, 네, 이러한 흐름이었던 거고, 풀이식은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5번) 들어갈게요. 5번. 왜? 화장실 간다고? 시간이 안 간다고? 아이, 지금 공부하러 왔으면서 공부하러 왔으면서 왜? 자, 다음에 5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함수 fx에 대해서 f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가는 fx의 최고차함 개수는 1이고 뭐 가는 됐는데 자, 이 나랑 달을 두 개를 이렇게 묶어요. 나랑 달을 묶어주자고. 자, 나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네. f0은 f'0. 단은 이렇게 되어 있네. fx가 크거나 같더라 f'(x) tan x는 마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어. 그리하여 자, 두 놈을 봤더니 우리는 hx를 2라고 쓰고 싶다고요. hx를. 자, 쓰십니다. hx란 뭐니? 자, 나랑 달을 봤더니 hx를 쓰고 싶지 않아요? hx는 무엇입니까? hx는 그렇지, 그치? hx는 나랑 달을 봤더니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싶다 이거죠. 저 두 개를 조건을 가지고 만들고 싶잖아. 그치? 아니야? 별로 만들고 싶진 않아? 만들고 싶을 텐데. hx란 그래. 그래도 대부분 다 썼어. 그래, 그거야. 이 hx를 fx에서 f'x를 뺀 거다라는 식을 만들고 싶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나랑 나를 하나의 함수식으로 엮어낼 수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만든 순간 나는 무슨 말이니? 나는 이건 그러면 h0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다는 무슨 말이야?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잖아. 그쵸? f 빼기 f'은 h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것도 아까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처럼 그럼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주면 그럼 요 hx는 3차함수죠. 가에 의하면. 최고차함 개수가 1인 3차함수예요. 근데 어떤 3차함수냐면 0일 때 값은 0이야. 이 점을 지나는 3차함수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는 항상 그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항상 그 함수는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함수인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참수가 있는데 일단 요 구간에서는 요 닭장 속에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지나는 3참수인 거야. 그럼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0에서
접하는 3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그림을 그리면 최고차함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요 아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값은 0 이상인데 여기서 접하는 최고차함계수 1인 3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수식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풀어주면은 요 fx는 최고차함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따라서 요 hx랑 그럼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는다면 그럼 거기서 f'인 미분한 거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를 뺀 거가 hx죠. 써주면 x세제곱 플러스 a 마 3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a x 더하기 c 빼기 b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0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0을 중근으로 갖는 거고 0이 중근이라는 얘기는 그놈은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그 hx는 x제곱 곱하기 땡땡땡 꼴이 되는 거라고. 중근이니까. 아, 똑같이 얘를 1번이라고 하자. 1번. 그 다음에 얘를 2번이라고 하자고. 그럼 1번에 의해서 이놈은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다시 말하면 요거 0이란 얘기죠. 이것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왜? x제곱으로 묶여야 되니까. 즉 C가 B란 얘기네. 근데 B는 2A란 얘기네. 그러니까 B가 2A야. C가 B인데 B는 2A야. 그러니까 C도 2A인 거야. 아, 뭐라고요? A, B, C를 전부 다 A로 바꿀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다 A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h-1이 h-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거 1 곱하기 a 빼기 3 이거 어차피 빵빵이었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즉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얻어냈어. 그러면 A의 범위는 알아냈잖아. 그 다음에 B랑 C를 전부 다 A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F2의 최소값이니까 요게 fx는 요게 fx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B랑 C를 전부 다 A로 바꾸면 얘는 그럼 A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A 범위를 알아냈으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네요. 자, 출발점은 이거였습니다. 출발점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싶다. hx를 f 빼기 f'x. 요거는 지금도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도 킬러 파트에서 지금도 되게 많이 나오는 파트고 실제 오늘 할 문제, 지난번 모의고사 때 하기도 했었는데 그 오늘 할 문제인 이거 없구나. 오늘 할 문제 없구나 그게. 자, 지난번에 있었어. 그래서 이 형태 기억이 가물가물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됐니?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6번으로 갈게요. 6번. 자, 7번까지만 하고 쉴 거야. 좋아? 7번까지. 이게 많이 못해. 7번까지 하고 쉴 거야. 야, 선생님이 늙고 병들어가지고 오래 못해. 자, 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함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함수 fx의 극대값을 a이라고 하자.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사실 이거는 한 3년 전에 패턴이었고 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다 이 문제였어요. 21번 문제가. 역시 뭐야?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차함수 fx인데 가에 의하면 f요. n이 0이래요. n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나에 의하면 x 플러스 n 곱하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라는 거야. 근데 an이 자연수인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극대값이 an이고요. 문제 되게 간단해요. 구조는 되게 간단하고 근데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fn이 0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 아니겠니? 이놈이 x-n을 인수로 갖고 있는 그러한 3차함수였다라는 거죠. 그치? n 대입할 때 0이니까 최고차 함계수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이 뒤에는 일단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자고. 자, 이거의 그림을 그려주면 뭐야? 마이너스 n일 때가 0이죠? 그리고 n일 때도 0이죠? 근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약간처럼 좀 뭐라고요? 그 함수가 여기에만 존재해야 되는 함수인 거야. 항상 0 이상이니까. 근데 얘는 몇 차 함수니? 이거 4차 함수죠. f가 3차니까. 자, 4차 함수 생긴 거 알잖아. 최고차 함수 4차 함수 생겼어. 근데 그 4차 함수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 근데 항상 이 파란색 영역에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생긴 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놈인 거죠. 그치? 너희들도 이걸 생각했지? 이렇게 생긴 놈이다 라는 거를 생각했잖아. 그런데 4차 함수에서 봐봐. 우리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는 총 3가지가 있잖아요. 4차 함수가 높이가 이렇게 극소값이 똑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왼쪽이 더 높은 경우랑 오른쪽이 더 높은 경우. 그러니까 이 3가지 꼴이 있잖아. 그러면 자, 이 형태는 어떤 4차 함수냐면 대칭인 거예요. 높이가 똑같으면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놈은 정확히 어디인 거야? 얘랑 얘의 정 가운데라고요. 딱 대칭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러면 6대 x값은 여기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얘는 이쪽도 낮으니까 이 길이가 더 얘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겠지. 그쵸? 얘는 길이가 같은 거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그럼 언제가 극대냐라고 한다면 0일 때가 극대인 거예요. 이놈은. 이 4차 함수는. 문제는 사실 그걸 묻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럼 빨간색 식을 수식으로 세운다면 얘는 마이너스 n에서 접하는 거니까 실제 졸음은 x 플러스 n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었던 거고요. 얘가, 그쵸? 얘가. 따라서 fx는 그걸 x 플러스 n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x 플러스 n 곱하기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었던 거네요. 3차 함수. 자, 3차 함수의 식까지는 얻어냈습니다. 이제 이 3차 함수를 그려보면 그럼 fx의 그래프는 이놈은 마이너스 n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x가 n일 때 중근을 갖는 거네요. 제곱이니까. 그럼 그림을 그리면 뭐야? 이때는 근을 갖고 그 다음에 이때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되겠죠. 맞죠? 자, 이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특징.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극값에서 수선을 내렸다. 라고 한다면 자, 얘랑 얘가 길이 b가 몇 대 몇이니?
길이 B가 1대2죠. 3차함수의 특징이죠. 3차함수 이렇게 극점에서 평행선을 긋고 또 다른 극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길이 B가 긴 쪽이 2, 짧은 쪽이 1,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1 됐지? 1대2. 그러니까 이때 극점이 되는 x값은 미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이너스 n과 n을 3등분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2n이니까 2n을 3등분하면 3분의 2n이네. 그럼 여기서 3분의 2n만큼 가면 마이너스 3분의 n이죠. 이때가 그 값인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그게 바로 극대값인 an이라고요. 그러면 an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놈이 자연수가 되는 n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거의 뭐 수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였고 사실 이제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은 됐었어. 수식을 쓰지 않는 문제. 자, 7번까지 하고 싶시다. 7번까지 하고 7번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풀었던 문제들은요 대부분 다 3차함수 문제야. 사실 거의 다 3차함수 문제야. 거의 3차함수 문제인데 근데 앞에서 풀었던 것들은 3차함수가 최고차함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7번 문제는 여기 fx의 구간 중에서 위에 있는 거 그 a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a에 7번에 있는 그 fx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윗대가리에 있는 요 a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뭐냐면 얘는 최고차함 개수가 미지수인 거라고요. 최고차함 개수가 미지수인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출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거죠. 이 문제의 출발점은 뭘까요?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야. A가 어떨 때로 0보다 클 때랑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최고차함 개수가 부호가 뭔지 모르면 양수냐 음수냐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왜? 최고차함 개수가 양수랑 음수이나 3차함수는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놈 때문에 최고차함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는 항상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라야. 이 생각을 잘 떠올리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특히 기억니은 디귿 문제에서 계속 틀립니다. 요 A의 부호를 먼저 생각하라예요. 됐죠? 부호 판단이죠. 이게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극대값이 5가 되는 그러한 F2를 구하는 건데 자, 극값을 구하려면 어쨌든 미분을 해야 돼. 어쨌든 자, 그래서 얘를 일단 미분해주면 극값은 어쨌든 미분을 해야 되니까 자, 미분했더니 이놈은 3x제곱 마이너스 a가 되죠? 요거 미분해주면 a 곱하기 3 마이너스 3x제곱인 거고 자, 이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a가 0인 경우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버리면 두 번째 거 쉬우니까 두 번째 거 먼저 그냥 한번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해보면 자 a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이거 0이니까 그냥 다 0이 돼요. 0보다 작을 때는 다 0이었다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에 0 집어넣어주면 그냥 x세제곱이다. x세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였잖아. 그 중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만 그리는 거죠. 극값 있습니까?
아예 극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극대가 5가 된다? 얘는 말이 안 되네요. 그럼 A는 0이 될 수는 없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놈은 뭐가 되냐면 얘가 0 될 때가 x가 1과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값이 0 되는 거예요. 그런데 x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때는 a가 양수면 그럼 얘도 0 되는 x값 있잖아요. 어쨌든 있잖아. 그치? a가 양수면.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a가 양수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졌던 a가 양수니까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야. 그럼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인데 이거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함수였다고. 그럼 최고차함계수가 a가 양수면 얘는 음수니까 음수인 3차함수, 기함수, 극값이 있는. 그러면 이렇게 생긴 3차함수였던 거지. 그 중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면 이렇게 생긴 3차함수만 그리면 되죠. 이런 3차함수를. 얘도 그리면 얘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예요. 근데 a가 양수면 결국 미분값 0 되는 게 있으니까 극값이 있는 기함수야. 양수인. 그러면 이렇게 생긴 3차함수였지? 그 중에서 x가 0 이상일 때만 그리면 이러한 함수 형태를 그리면 된다. 이렇게 돼서 얘는 짝꿍댕이죠? 근데 극대값 있잖아요. 이게 극대잖아요. 하지만 극대가 5가 되지는 않잖아. 문제는 극대값이 5가 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놈도 탈락이죠. 아하, 옳았구나. 얘가 조건을 만족하는 놈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뭐만 한 건데, 시비 그만 부리니까. 그러면 얘만 그리면 되는 거야, 얘만. 그럼 똑같은 생각으로 얘를 그리면 돼. 물론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가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럼 요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최고차함계수가. 그럼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함수였어. 그럼 이렇게 생긴 3차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면 여기를 그리는 거고. 그리고 A가 음수면 그러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럼 얘는 0 될 수가 없어. 얘는 뭐야? 극값이 없는 3차함수인 거야. 극값이 없는 기함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 중에서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면 요거죠? 그러면 극대가 존재하잖아요. 여기. 근데 그 극대값이 5다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x가 얼마다? 미분값 0 되는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5가 되는 a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럼 정답 구할 수 있었네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와 같이 최고차함계수가 미지수로 표현되는 경우들 종종 나와. 항상 그때는 그 미지수 값이 양수냐 음수냐 또는 0이냐 이거를 생각해서 그 각각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케이스 나눠서 푸는 문제였어. 자, 10분 쉬었다 갈게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찬우 어디 갔지? 8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볼 때 그때 넣었던 문제라서 바로 직전 시간에 한 문제는 안 할게요. 바로 직전 킬러 문제는 안 할게. 그래서 8번은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그 모의고사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설명할 때 한 10분 넘게 설명했던 것 같아, 지난 시간에. 30분 문제라서 그때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8번은 건너뛰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자. 9번. 그 작년에 6월달과 9월달에 핵심적으로 냈던 주제 중 하나가 요놈이었어요. 요놈이었고, 자, 무슨 상황이냐면, 합성함수가 x가 되는 상황.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역시 지난번 모의고사 할 때 한 문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작년 문제고, 얘도 작년 문제야. 둘 다, 하나는 6월달, 하나는 9월달. 얘는 작년 9월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자, 주제는 이거예요. 합성했더니 x가 되는 요 상황, fx가 x가 되는 상황에서 그 함수가 연속적인 함수라면, 그런데 거기서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상황이면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그 함수가 어떨 때다. fx가 무슨 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 fx가 증가함수일 때. fx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 있다면. 함수가 증가한다면 얘랑 얘랑 같아지는 것은 언제니? 뭐밖에 없어? fx가 x가 될 때밖에 없다고. 함수가 증가함수면 결국 fx가 fx라는 얘기는 fx 이꼴 x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 얘기는 f의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면 fx가 f 인버스 x랑 똑같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f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면, 그러면 증가함수가 fx랑 그 역함수가 똑같을 때는 y는 x와의 교점밖에 없다고. 그래서 함수가 증가할 때는 fx 이꼴 x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함수가 감소한다면, fx가 감소하는 함수라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함수는 뭐냐면 fx가 x가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였다? 감소함수일 때는 얘가 a, b를 지나고 그리고 b, a도 동시에 지난다면 그것도 fx는 x가 되는 상황이다. 이거였죠. 올해 보니까 수능 특강에도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더라고. 수능 특강에도. 근데 그 문제는 좀 어렵진 않아. 잠깐 내가 내일 모의고사에 됐었나? 그러니까 몰랐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슷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 fx가 0,5를 지나요. 그 다음에 5,0을 지나요. 자, y는 x가 이렇게 있어. y는 x가. 근데 그 f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그냥 1,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이게 fx야. 그러면 자, 얘를 만족하는 점은 몇 개란 얘기니? 3개란 얘기죠. 왜? 이 함수가 0,5를 지나고 5,0을 지나니까 얘를 만족하잖아.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얘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인 거고, y는 x와의 교점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인 거라고. 그러면 함수가 이따위로 생겼으면 얘를 만족하는 놈은 3개의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실제로 이 역함수를 구해보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를 대칭시키면 그러면 얘가 여기가 돼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함수랑 요 흰색 함수가 만나는 점이 여기 3개가 있다고. 그렇죠? 만나는 점이 3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얘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 거고 좀 더 이제 심화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에 나오는 추세가 작년이죠. 작년에 결국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얘기가 바로 요 부분이었다고요. fx가 감소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감소하는 함수일 때 합성했더니 x가 되는 상황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x가 f 인버스 x랑 같아지는 상황은 뭐다? 감소함수일 때는 fx는 x가 되는 놈이거나 a, b랑 b, 1을 동시에 지난다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다. 증가할 때는 fx 이퀄 x였고 너무 중요해요. 작년 6월달, 9월달 둘 다 킬러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수능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내가 고3들한테 수능에 나올 것 같다고 분명히 이렇게 강조했는데 불구하고 안 나왔어. 나를 배신 때렸거든? 그럼 올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올해 나올 거야.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수능에 나올 거야. 그러면 21번 아니면 30번에 나올 거예요. 올해 나옵니다. 올해 2020년. 다시 한번 너희들은 작년에 안 봤으니까 상관없지, 그치? 강조를 하는 거야. 2020 수능에 나온다고요. 이 문제가 나온다고. 얘야, 수능에 나온다니까. 올해 수능에 나온다고 얘가. 이 상황이 나온다고요. 이 상황이. 자, 이제 문제로 갈게.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fx가 x가 되는 상황인데 얘를 만족하는 이 놈을 만족하는 x값들을 구해봤더니 그 x가 0, 1, a, 2, b가 되었대. 만족하는 x값들이. 근데 그 x는 순서대로 이러한 크기 순서가 있대요. 단 이런 조건을 봤더니 이러한 크기 순서가 있대. 그러면서 f'1은 1일 때 미분값은 음수래요. 2일 때 미분값도 음수래요. 그 다음에 f'0에서 f'1을 뺐더니 그놈이 6이 되었대. f5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줄 봤더니 그 fx는 정체가 뭐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다. 자, 일단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미분값이 음수가 되는 구간은 있잖아. 그 말은 얘는 굴곡이 있는 그 3차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fx는 일단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인 거야. 까진 됐잖아요. 근데 1일 때 미분값이 음수니까 1은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도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1도 감소 구간이고 2도 감소 구간이면 1과 2 사이에 있는 a도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 거예요.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 놈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fx는 x의 교점이거나 아니면 a, b랑 b, a를 지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세팅하고 그림을 그려보자. 자, y축, x축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이 직선과 저 3참수가 만나야 돼. 근데 만나는 그 교점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랑 이렇게 되는 상황이 총 5개의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5개 x값은 x가 0이 있고 x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고 뭐 b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5개 상황인데 그런데 1과 2는 감소니까 a도 감소.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3차 함수인 거야. 맞아? 그럼 이 함수가 결국 5개 교점이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겠니? 이 점을 지나야 된다고.
어차피 3차함수니까 이 선과 분명히 중간에 만날 수밖에 없어. 근데 만나는 구간은 그럼 증가하는 구간일 거야. 증가한다면 항상 fx는 x의 교점밖에 없거든요. 그럼 0일 때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얘가 감소니까 그 전에 증가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의 교점은 y는 xy 교점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일 때도 뭐야? 이 점인 거죠. d, b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함수는 3차함수가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그럼 중간에 감소해야 돼. 그럼 감소할 때도 y는 xy 교점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a, b랑 b, a는 쌍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a, a를 지나고 그럼 1과 2는 뭐야? 하나는 a, b가랑 b, a니까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1, 2랑 2, 1이 돼야죠. 즉 1, 2, 2, 1 이렇게 된 거라고. 아, 3차 함수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꼭 극점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3차 함수가. 이해되니? 다시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fx가 x가 돼야 되는 상황은 y는 xy 교점이거나 a, b를 지나면 b, a도 무조건 지나는 상황이 돼야지만 fx가 x가 되는 거다. 그럼 이미 증가하는 구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y는 x랑 3차 함수가 그러면 그놈은 일단 이놈과 이놈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1과 a랑 2일 때는 감소하고 있는 건 알았어. 그럼 감소하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다더라도 3차 함수가 당연히 y는 x랑 5개 점에서 만날 수는 없거든요. 교점은 최대 3개잖아요. 그럼 그 중에 두 놈은 3개 중에 2개는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럼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그 두 놈은 이놈과 이놈인 거라고요. 즉 1과 2인 거라고. 하나는 1,2, 하나는 2,1인 거야. 자, 그럼 이해됐어? 자, 그럼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서 얘가 1,2야. 얘가 2,1이야. 라는 거예요. 극점은 아니에요. 끝났어요. 모든 3차함수는 점대칭입니다. 모든 3차함수는 점대칭이죠. 맞아요? 모든 3차함수는 점대칭이야. 그러면 저거가 3차함수는 점대칭이다. 모든 3차함수는 다 점대칭 함수입니다. 그런데 1,2랑 2,1을 지나잖아요. y는 x랑 만나잖아요. 그럼 이놈은 대칭점인 거죠. 뭐인 거니? 얘랑 얘 중점인 거잖아. 아, 이 점이 2분의 3, 2분의 3이라고요. 내 중점. 그럼 이 함수는 0,0 지나잖아요. 이 점은 지나잖아요. 점대칭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점 좌표는 3,3인 거죠. 점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그럼 우리는 fx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fx에서 x를 뺀 fx랑 x의 교점을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럼 fx 빼기 x랑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인 건 알지만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은 fx랑 x는 0에서 만나고 2분의 3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3에서 만나는 걸 알고 있거든. 아, fx 빼기 x는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근데 얘가 1,2를 지나잖아요. 또는 2,1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x에 2를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2,1을 지나니까 얘는 2 집어넣어주면 1 빼기 2는 a 곱하기 2 곱하기 2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a가 1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 넘겨주고 a에 1 대입해주면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더라. f5를 구하시오. 정답 나옵니다. 자, 상황 이해됐나요? 자, 요 상황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물론 그냥 푸는 거는 좋은데 사실 고난도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21번, 그다음에 30번, 사실 문과 수학은 딱 그거예요. 21번과 30번만 잡으면 돼. 더 나아가서 29번. 딱 3개야. 정말 어려운 문제는 21번, 29번, 30번이고 1등급을 맞으려면 92점 이상만 되면은 1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킬러 3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추면, 물론 킬러가 아닌 건 다 맞춰야겠죠? 그럼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1을 맞추려면 이런 문제들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아요. 킬러 문제를 설명하는 게 더 좋아. 그 설명을 친구한테 하는 것도 좋고요. 친구가 가르쳐줘 라고 했을 때 계속 친구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거죠. 틀려요. 자기가 문제를 푸는 거랑 친구를 이해시키는 건 틀려. 그러면 친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계속 해주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응용된 문제에 대해서 역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했거든요. 수능에 나올 거다라고 했어. 작년에 날 배신 때렸으니까 올해는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는 여러분이 설명을 하세요. 친구가 없으면 거울 보고 설명하세요. 거울 보고 설명해 이거 가지고 막 설명하라고. 그래, 너 설명하라고. 해야 돼, 진짜. 설명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미분이 끝났고 적분으로 넘어갈게요. 적분. 자, 앞에 있는 이제 문제는 역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요 수능 특강에 있는 이 킬러 문제들 보니까 그 스타일이 왠지 좀 수능 스타일보다는 그냥 특정 어떤 그 이런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특정 선생님의 스타일을 좀 많이 닮았거든요. 그 약간 대머리 아저씨 설명을 좀 닮았는데 문제 스타일이 딱 그래요. 자, 1번 다음 함수 fx랑 이차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fx 위에 있는 임의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은 항상 gx랑 et, get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나에 의하면 t, ft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할 때 넓이가 st가 된다면 넓이에 대한 적분은 3분의 119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일단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봐서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보자고. fx는 그냥 다항함수야. 뭔지 몰라. fx는 뭔지 모르지만 우린 gx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차함수고 걔는 3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4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가를 먼저 가보자. 자, 가에 의하면 fx에서의 접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접선식을 먼저 세워주면 접선이니까 y는 f't 곱하기 x-t 더하기 ft 접선이죠. 그 접선이 gx랑 et, get에서 만난대요. 결국 뭔 말이냐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해주면 et를 집어넣어주면 그 값이랑 g에다가 et를 대입한 값이 같다는 얘기야. 맞죠? 그쵸? 접선과 gx가 이 관계 et, get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대입을 해보자고. 그래서 대입해주면
하면 f 프라임 2t 곱하기 아니죠. f 프라임 t죠. 죄송해요. x에만 2t를 대입해야죠. 그럼 f 프라임 t 곱하기 x에 2t를 집어넣어주면 t 이거 플러스 ft 이놈이 뭐랑 같다? g2t랑 똑같다. 여기다가 2t를 대입한 거. 2t를 집어넣어주면 12t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4랑 같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계속 문제를 볼게요. 제일 끝에 봤더니 a가 0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나에 봤더니 t도 0보다 크대요. 자, a랑 t의 범위는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생각입니다. 이놈 뭐죠 얘? 얘 뭐죠?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적분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얘는 뭐를 미분한 거니? t 곱하기 ft를 미분한 거죠. 곱의 미분 t 곱하기 ft를 미분하면 바로 요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t 곱하기 ft가 나오는 거야. 아,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놈을 적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식을 보면 얘를 적분하고 싶어야 돼. 이걸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t 곱하기 ft를 구할 수 있다가 되죠. 왜? 이걸 미분한 게 이거니까. 그러면 그놈은 적분했으니까 적분 4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되는데 c는 당연히 빵이죠. 왜요? 왜 빵이니? 당연히 c를 구하려면 t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0을 대입해야 돼. 근데 t가 0이면 0이잖아요. t 곱하기니까 그럼 적분상수는 0이에요. 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건 가는 끝난 거야. 자, 조건 가에서 t 곱하기 ft를 구한 거야. 물론 양변을 t로 나눠버리면 ft를 구할 수 있고 그럼 fx를 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결국 t로 나누고 다시 t를 x로 바꿔주면 fx가 4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4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양변 t로 나누고 다시 x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제 나를 봅시다. 나는 t, ft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한다면 OQPR 저 직사각형이죠. 그럼 그 직사각형 넓이가 ST래요. 아, 그럼 나에 의하면 S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그냥 뭐 FT가 만약 이런 함수가 있으면 T, FT에 대해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린 이 사각형 넓이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사각형 넓이는 사실은 길이와 길이의 곱인 거지 좌표랑 좌표의 곱은 아닌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ST는 뭐라고 써야 돼? T랑 FT를 곱한 거에 절대값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ST는 절대값 함수예요. 넓이니까. 그쵸? 넓이는 길이와 길이의 곱인 거야. 좌표랑 좌표의 곱은 아니에요. 그럼 이건데 근데 이놈 때문에 t가 양수예요. a도 양수예요. 그러면 t 곱하기 ft는 얘인데 t가 양수고 a도 양수야. 그럼 다 양수야. 그럼 양수겠네? 그럼 얘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벗겨서서 t 곱하기 ft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쵸? 왜냐면 t도 양수고 a도 양수니까. 다 양수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이 t 곱하기 ft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냥 적분하라는 얘기야.
적분했더니 3분의 119래. 그럼 A 나오겠죠? 그러면 fx 구할 수 있다. 그러면 fg 다 구할 수 있으니까 A 구했으면 정답 구할 수 있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포인트는 그건데, 포인트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식이 보였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접분하고 싶었다 라는 거랑, 두 번째는 실제 넓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의 개념이었다 라는 거죠. 절대값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 두 개가 포인트로 잡혀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내는지는 알겠는데 별로.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2번도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우고 2번. 자, 2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2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다음 조건을. 근데 조건 가를 해석하자고요. 이 도대체 가가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가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가에다가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했대. 근데 그 적분값이 2분의 b-a 곱하기 fa 더하기 fb랑 똑같대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걸 해석해야 돼. 무슨 말이야? 오른쪽은 뭐니? 오른쪽은 사다리꼴 넓이죠. 그쵸?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윗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사다리꼴이라고. A부터 B까지의 사다리꼴 넓이에요. 근데 사다리꼴 넓이가 A부터 B까지의 적분값이랑 똑같대요. 다시요. 어떤 곡선이 있다. 여기가 A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B라고 생각해봐. 그럼 A일 때 Y값 FA겠죠? B일 때 Y값 FB겠죠? 그러면은 요 우변은 이 넓이라고요. 근데 그 넓이가 A부터 B까지 이 fx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적분값이랑 똑같대. 그럼 이 구간에서는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지만 적분값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어? 왜? A랑 B가 임의 실수거든. 그러니까 A랑 B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항상 사다리꼴 넓이랑 적분값이 똑같대요. 뭔 말이에요? fx가 뭐다? 직선이라는 얘기죠. fx가 직선이 돼야지만 직선에서 점 두 개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 사다리꼴 넓이가 적분값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가에 대한 해석은 fx가 직선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fx가 거의 쓰이지 않은 문자. 그냥 mx 플러스 n 이렇게 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이게 가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번 해석하면 끝난 거야. 이제 나랑 다는. 자, 나는 그러면 그리고 다는 그럼 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 fx를 적분하겠대. 근데 fx가 mx 플러스 n이니까 그럼 mx 플러스 n을 적분하겠대 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이니까 우함수 기함수 적분으로 생각한다면 요 mx는 기함수죠. 기함수 적분하면 어차피 빵이 돼버리잖아. 그럼 얘는 n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이니까 이것은 2n a가 돼버리네요. 근데 그게 4a래요. n은 2구나. 그 다음에 다는 그냥 2 대입했더니 8이래. 그럼 n도 구할 수 있겠네. 정답 나오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걸 봤더니만 이게 뭐처럼 생긴 거야?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fx가 직선이었다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그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수식으로 풀지 마시고 아마 해설지는 얘를 수식으로 풀었어요. 수식으로 막 이거를 정리해서 풀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는 직선이었다야. 왜 직선인 거야? 사다리 꼴 너비감상 적분값이랑 똑같아지려면 직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자고요. 3번. 일단 문제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다음 함수 fx가 f'이는 7고 모든 실수 x에서 3fx는 x f'x 더하기 2x 더하기 k다. 조건 나랑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줄을 같이 묶어줍니다. 다항함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다항함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에다가 얘를 화살표를 그어놓으세요. 조건 나에다가. 조건 나는 뭐냐면 미분 방정식이에요. f'x랑 fx의 관계가 나온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적분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어. fx랑 fx의 적분과의 관계식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 뭐야? 그냥 f'x가 포함된 방정식 됐죠? 또는 적분 방정식 인테그랄이 포함된 방정식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문제는 첫 출발이 동일합니다. 뭐를 구하라는 얘기일까요? 다항함수거든요. 뭐를 구하라는 얘기일까요? 뭐를? 차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잘한다. 자,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미분, 적분, 방정식이 나왔어. 얘는 차수 구하기예요. 이거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 이거 틀립니다. 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fx를 뭐라고 놓고 푸는 거야? ax의 n제곱 더하기 땡땡땡. 뒤에 거는 몰라도 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최고차항계수 또는 n의 값. 이걸 구하는 게 포인트였다고. 자, 이제 대입하는 거죠. 나에다가. 그러면 fx가 이거면 그러면 나의 좌변은 3 곱하기 fx니까 3axn제곱으로 시작해요. 좌변은. 우변은 x 곱하기 f'x 이거 미분해주면 a 곱하기 n 곱하기 x의 n-1제곱 플러스 뒤에 것도 역시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최고차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xn제곱의 개수가 3a죠. 얘는 곱해주면 xn제곱이고 그 개수가 an이죠. 그러니까 n은 3이었다. 뭔 말이니? 3차 다항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fx는 3차식까지 구했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노가다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를 그냥 가에도 대입하고 나에도 대입하고 다에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를 직접 다 구하면 끝이다. 개수비교죠. 한 등식. 간단합니다. 문제는 간단한데 처음에 스타트, 이건 스타트를 못 잡으면 틀려. 그거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는 그러한 미분 방정식 또는 적분 방정식의 문제는 항상 차수를 먼저 구하는 fx를 이렇게 세팅하고 처음에 접근해야 된다. 이것만 주의합시다. 근데 이거
딱 설명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막상 문제 나오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문제 나오면 잘 기억 못해요. 시야가 좁아져.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서 너희들이 들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설명했던 거잖아.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희들이 이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한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각인시키셔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 얘는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4번까지 하고 쉴게요. 4번. 구분구적법이랑 관련된 내용이고 무한급수를 적분으로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설마 이럴 때가 재수없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1년을 더 그냥 나는 1년을 더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집니다. 교육과정에서 미분이 빠지는 게 있어요. 수열의 극한 자체가 통째로 빠집니다.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수열은 있는데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 다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형과 관련된 무한급수도 사라지겠죠. 매번 나오는 너희들이 구하는 극한 구하는 그것도 빠집니다. 함수 극한이 있는데 수열 극한이 빠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빠집니다. 무한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거잖아. 무한급수를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사라질 놈이에요. 무한급수를 적분으로 고치는 문제 가장 기본부터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구분구적법의 원리까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구분구적법은 점차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교육세대는 구분구적법을 굉장히 집중으로 다뤘어요. 근데 딱 여러분이 적분을 배울 때는 구분구적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시켜라 라고 교육부에서 명령을 내렸어. 그러다 보니까 구분구적법 자체가 되게 줄어들었어. 근데 내년에는 아예 빠집니다. 내년에는 아예 빠져요.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은 점점 사라집니다. 따라서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것까진 가지 않고 그냥 실전적인 부분만 얘기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k가 1부터 n까지 fa 플러스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라고 할까요? 또는 n분의 1, 그래, n분의 1이 더 편하겠다. n분의 1. 이게 가장 대표적 형태인데 자 이걸 보면 이게 뭐처럼 보이니? 라는 거야. 이게 무엇처럼 보여요? 적분처럼 보여야 됩니다. 피어. 자, 이게 적분처럼 보여야 돼요. 이게 적분처럼 보이니? 한이야, 적분처럼 보이니? 이게 적분처럼 보여야 돼. 근데 더 나아가서 얘가 뭐처럼 보여야 돼? 인테그랄처럼 보여야 돼. 이건 인테그랄이야. 얘는 인테그랄이야. 근데 이건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은 아래 끝과 윗 끝이 있잖아요. 그럼 아래 끝은 뭐야? 당연히 얘가 아래 끝이야. 이게 아래 끝이야. 윗 끝은 뭐야? 얘가 윗 끝이야. 그럼 x가 있지 않겠어? 누가 x야? 요게 x야.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거를 통째로 x라고 놓으세요. 그럼 dx도 있지 않겠어요? 누가 dx입니까? 요 x를 미분한 게 dx예요. 그러니까 dx란 여기서의 dx란 이놈을 미분한 거야. a 더하기 n분의 pk를 미분한 값이 dx예요. 정확히 말하면 구분구적법에서는 dx는 x의 증가량이고 x의 증가량은 사각형에서 구분구적법이 사각형으로 쪼개는 거니까
사각형의 밑변의 길이인데 밑변의 길이는 K가 하나 커질 때마다 얘가 얼만큼 증가하느냐고. 사실 그거는 얘를 미분한 값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K가 바뀌고 있으니까 K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말해요. 이거 K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뭐가 나오죠? N분의 P죠? 그럼 N분의 P가 dx가 되는 거예요. dx는 N분의 P가 됩니다. 자, 이게 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이고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k가 1부터 n까지 f 3 더하기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1을 구하고 싶어 라고 했어. 그러면 누구를 x라고 놓는다고?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것 전체를 x라고 놓는 거야. 이 전체를. 아 선생님 n분의 k를 x로 놓으면 안 됩니까? 돼요. n분의 2k를 x로 놓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과 수학이에요. 되긴 되는데 그럼 다시 그걸 바꾸려면 치환 적분을 해야 돼요. 물론 치환하지 않고 평행 이동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과 수학은 아닙니다. 그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전체를 x로 놓는 거야. 그럼 다 풀려. 전체를 x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dx는 얼마야? dx는 얘를 미분한 값이니까 n분의 2죠? 이게 dx죠. 따라서 n분의 1이란 dx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네요.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럼 얘를 적분으로 고치면 인테그랄 자, 요게 적분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럼 k가 1일 때가 아래 끝이잖아요. 그럼 k에 1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k에 1을 집어넣었어. 얼마 나와? 3 더하기 n분의 2가 나오는데 n 무한대니까 3이야. k가 1일 때는 x가 3이야. 맞죠? 인테그랄에서 여기는 뭐야? x의 시작값이고 여기는 x의 끝값이잖아. x의 시작값은 k가 1일 때의 극한의 값인 거예요. 3이죠. 밑끝은 k가 n일 때의 x값이죠. 5죠. 그러면 얘는 이름이 3부터 5까지의 적분으로 바뀌는 거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f 얘를 x라고 놨고 n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dx였던 거잖아. 이렇게 적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무한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거는 이거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원리 이거예요. 얘만 알아주면 됩니다. 얘만 알아두면 돼요. 다른 거 다 알아두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만 알아둡니다. 내신할 때는 다양한 걸 다 알아뒀어요. 내신할 때는 세 가지 다 배웠어. n분의 k, n분의 pk, a 더하기 n분의 pk를 x로 어떻게 각각 어떻게 바뀌느냐 다 했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수능에서는 딱 한 놈만 알면 돼. 이 놈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기출문제 보다 보면 이렇지 않은 것도 있어. 그거는 사실 이과 문제예요. 사실 이과 문제예요. 4번이 이 문제입니다. 4번이.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요.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됐고 자, 걔를 어떻게 한 거냐면 0부터 1까지를 n개로 쪼갠 겁니다. 그럼 n개로 쪼갰으니까 요 하나하나가 길이가 n분의 1인 거야. n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넓이가 A1이래요. A1. 첫 번째 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n개로 쪼갰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 넓이를 AN이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이게 fx입니다. 됐죠? 자,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요. 어떤 사각형이냐면 요 선분 중에서 오른쪽 값을 높이로 갖는 사각형을 말하고요. 오른쪽 값을 높이로 갖는 사각형을 말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자, 그럼 A1을 구해보자. 그럼 A1이란 사각형이죠?
밑변 길이는 n분의 1이고 높이는 그럼 이게 n분의 1이니까 이때 x가 n분의 1이야. 그럼 그때 높이는 n분의 1을 대입한 y값이야. 아,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b. 이거네요. an이란 이 넓이죠. 밑변 길이는 n분의 1이고 높이는 1을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1을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했대요. 두 개를 더했더니만 n 세제곱분의 7n 제곱 더하기 1이래요. 뭔 말입니까? 두 개 더했더니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분자에다가 그냥 n 세제곱을 그냥 곱해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통분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냥 이거 계산해서 얘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개수 비교를 통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a, b를 구하겠다는 얘기고 그럴 때 이제 a, b 구하면 fx를 구할 수 있어. 자, 이게 첫 출발이었고 이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8k 곱하기 ak래요. 그럼 ak는 k번째 있는 이거의 넓이인 거죠. 그럼 ak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봤어. ak는 밑변 길이는 n분의 1이고 그럼 높이는 a1은 n분의 1일 때 y값, a2는 n분의 2일 때 y값. 그러니까 ak는 n분의 k일 때의 y값이 높이. 그러면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n분의 k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a n분의 k b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누구를 x라고 놓겠어요? 그냥 n분의 k를 x라고 놓으면 되죠. n분의 k를 x라고 놓은 순간 이것은 적분으로 바뀌어서 0부터 n분의 k가 x니까 1까지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8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 n분의 k가 x면 n분의 1은 dx다. a랑 b는 이 식에서 구했고요. 그냥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간단한 꼴의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적분값은 바꿔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걔는 사실 이거 한 놈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한 놈만.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다시 쉬었다가 이거 몇 문제 안 나왔다. 진행할게요.